대부분의 폭락장 시작은 이 헤드앤숄더로 시작됩니다. 현재 증시는 헤드앤숄더. 그럴듯하죠? 과연 고점이 나온 것인가? 어제 자산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너스 6.2, 비트코인 마이너스 5.2, 나스닥 1.9% 하락. 지금 헤드앤숄더 모양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죠. 시장 폭락이 과연 지금 시작될 것인가? 단기 그리고 중장기 흐름, 여기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폭락이 나온 이유를 알아야 미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1%대 상승 중인데 올라도 이상하죠? 근데 코스피는 지금 워낙 저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어쨌든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CES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 기조연설이 있었죠. 이 이후에 엔비디아가 5.2% 급락합니다. 좋은 얘기 많이 했다. 근데 장기 비전만 있고 단기 모멘텀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AI가 기업 생태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이야기도 나왔고 로봇 산업이 이제 본격 개화될 것이다. 챗GPT가 AI 산업의 포문을 열었듯이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오고 있다. 여러 가지 설레는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세대 GPU 루빈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또 중소형주 중에서도 최근에 돈이 몰렸었던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여기에 대한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도 조정이 일어났죠. 공교롭게 이 CES를 기점으로 폭락이 나왔는데 과연 그럼 이것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가 될 것인가? 자, 이 자산시장 폭락의 의미는요.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경제 호황이다. 이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단기 과열로 인한 시세 차익 매물 발생.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일단 오를 만큼 올라서 던진 것이다. 사실 이건 비트코인 차트긴 한데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 정도 빼는 건 일반 상승장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중요한 건 이 조정 때문에 폭락이 오느냐가 아니라 이 다음 흐름이에요. 일단 지금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급격히 올라가는, 특히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지금 경제가 호황이구나. 금리 이제 못 내리는 거 아니야?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다. 특히 어제 상승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2017년에도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았다. 이때까지는 달러 국채금리 올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0일 이 경까지는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냥 그 전까진 자연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적 장세예요. 경제가 받쳐주고 AI 트렌드로 인한 기업 실적의 증가 구간, 실적과 주가가 함께 가는, 물론 그 갭은 최근에 좀 있었지만 이 실적 구간으로 인해서 실적 랠리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다. 이런 호황인 경제에 따른 긴축 우려가 발생했을 때 잦은 급락 조정은 다수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정 후의 추세는 상승이다. 아직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은 긴축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1999년 실제 닷컴 버블 현재와 비슷한 그 시기에도 잦은 급락 조정이 다수 발생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닷컴 버블 직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오버슈팅 장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이에 때맞춰 닷컴 버블은 터졌다.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오버슈팅의 촉매제는 금리 인하였고요. 닷컴 버블 붕괴의 촉매제는 금리 인상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버블 장세의 특징은 긴축에 취약했다. 이때는 단기에 10% 이상씩 빠지는 이런 조정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긴축, 특히 금리 인상 우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하고 이런 것들에 인해서 잦은 급락 조정이 다수 발생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추세죠. 이 긴축의 추세, 진짜 긴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런 잦은 급락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 실적에 얹어진 이 실적 장세에 오버슈팅이 나타나는 버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용 개선이 이루어지고 인플레 압력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하겠다. 긴축 우려가 생기죠. 이는 잦은 단기 급락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 버블이 꺼지는 시점이 아니다. 잦은 급락 조정은 그냥 인정하고 상승을 바라볼 때라는 거죠.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긴축 우려만 있죠. 지금 실제 추세 긴축, 즉 금리 인상, 이건 없다. 물론 정상적인 상황에서 경제가 좋고 또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경제가 좋아지면 결국 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럼 결국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이죠. 긴축 우려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추세긴축 상황이 아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가 버블 붕괴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지금 이 폭락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블 붕괴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일단 내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기 흐름인데요. 일단 모양만 보면 무시무시하죠? 헤드앤숄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판단할 때 진짜 고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두 가지 명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 헤드앤숄더, 즉 하락 패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조정에 대한 헤드앤숄더인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넥라인을 깨기 전까지는 헤드앤숄더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상승에 대해서 적절한 조정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일단 현재까지는 적정 조정 범위 내에 있고요. 바로 상승해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상승해도 이런 형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한다. 다만 우리가 베팅할 자리는 어디고 대응할 자리는 어딘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락시에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중장기 흐름은 이미 버블이 아닌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드앤숄더가 진짜라면 하락시 대응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으면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보유 수량 늘어난다. 그래서 주가가 설령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본 위치에 도달했을 때 수익률은 몇 퍼센트에서 몇십 퍼센트 수익이 나 있을 것이다. 이게 맥점 대응, 손절 후 재매수의 특장점이죠. 즉 우리는 중장기 흐름에 대한 먼저 전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일단 조정이 진짜 나오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 고점 넘어가는 상승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 이 중장기 흐름을 먼저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단기 대응은 이 헤드앤숄더가 확정되는 순간 대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순간 단기 손실이나 단기 수익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있겠지만 그 아래에서 다시 매수했을 때, 아래 맥점을 다시 잡았을 때 수익률은 매우 크게 올라간다. 이건 제가 테슬라에서 보여드렸던 실제 트레이딩 사례죠. 실제 테슬라 160달러에서 손절, 아래 140달러인가 130달러 거기서 재매수, 올라갈 때 제자리 왔을 뿐인데 20% 넘는 수익이 이미 나 있었다. 그거예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유동성 장세의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전체 유동성 자산들, 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다. 지금 중요한 거는 핵심 뭐냐면 7, 8월 달에 조정 나왔죠. 나스닥. 여기 넘어가는 상승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정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조정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 조정이 어떤 상승에 대한 조정이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헤드앤숄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헤드앤숄더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1분봉에서도 나타나고요. 1봉에서도 나타나고 1시간봉에서도 나타난다. 1분봉에서 헤드앤숄더 나와도 단기에 올라간 폭이 3%, 헤드앤숄더 빠져봐야 1, 2% 빠지는 거예요. 의미 있나요? 의미가 없다. 비트코인은 이런 형태가 된 것이고 나스닥은 이런 형태인데, 헤드앤숄더가 확정되더라도 그때는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잡으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수익률은 급증한다. 제 스터디에서 이 메커니즘을 배운 분들은 모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 흐름을 같이 가져갔을 때 조정이 나와도 수익률은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지금이 시장의 끝이냐? 아닙니다. 조정이 지금 나오든 나중에 나오든 고점 올라간다, 깨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에 대한 저의 방향과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걸 제 스터디 멤버십을 통해서 배우실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조정이 나와도 돈을 버는 그런 방식을 배우실 것이다. 2025년 진짜 폭락도 나옵니다.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공교롭게 시장은 상승했는데 돈 번 사람은 적은 그런 장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025년 좋은 멘토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산의 복리 효과, 고정 댓글 통해서 제 멤버십 신청하시고요. 함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1년이 지났을 때 훌륭한 선택, 그리고 자신의 실력 증진과 수익률 증진으로 결과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